안녕하세요. 금용현 행정TV 김용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셔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정거래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해서 그 사업자를 행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원만하게 조정을 하거나 또 이제 일정한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정 신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정 단계나 아니면 재정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대방 사업자한테 일정한 과징금이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뭔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사업자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서 내 피해를 보전할 수 있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밑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있는 부분들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한 부분입니다. 좀 기억을 하셨다가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전화번호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정거래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이해가 빠를 것을 말씀드리는데, 부당하게 거래를 이제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취급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동 거절 행위, 여러 가지 거절 행위,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차별하거나 계열 회사를 위한 어떤 차별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부고요.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업자 배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부당하게 염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고가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도록 행위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부당하게 고객 유인, 거래 강제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기에 의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끼워 팔기, 사원 판매, 여러 가지 거래 강제 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있으시면은 입증 자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를 채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냐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그 다음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도 거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거래 조건을 하거나 거래 지역이나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의 부당한 유입이나 채용을 한다고 하거나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방해하시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지원 행위라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자산 상품을 지원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하거나 부당하게 거래 단계를 추가하거나 이런 단계에는 부당한 지원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유형이 뭔지 아닌지는 아마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자문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공정거래법상 어느 행위에 해당되고 어떠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 신청을 하거나, 만약에 조정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정거래 신고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을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빨리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바로 법원에다가 이제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보통 불공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 사업자가 일정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난 이후라면 그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처분서고 저희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에 관한 상당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증을 하고 인과성을 입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업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리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 우유 회사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일반 여러 가지 뉴스 보시면 어떤 모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어떤 행위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한식 관련된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던 부분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 회사에서 가맹본부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분쟁에 관한 부분에서도 가맹거래법상,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 어떤 행위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해결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부당 행위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채집, 입증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라든가 중소업체 대표님들은 이런 준비를 못 하시고, 쉽게 말하면은 가스라이팅 되는 것처럼 그 사업체에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아무런 입증 자료도 준비하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증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증만 잘 되면 전문가들이 그에 맞는 정확한 법률 관계라든가 법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준비하실 부분들은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나 상담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관한 부분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